엑셀 프로그램 치고 다른 또 함수 열기 찾아보기 한옥크마리가 이런 자 엑셀 기능 정리 열기 자 아마 차트 부분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차트가 있을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차트 선택하시면 이렇게 상백 탭이라는 게 생겨난다 그랬고, 자, 지금은 이제 구성 요소 중에 교재는 170과 198페이지 차트 구성 요소 웬만한 거 다 이야기해 드렸는데 어차피 이거 전해드리는 내용들이 좀 많고 몇 개 아직도 좀 더 남아 있거든요. 그거 해드리고 하면 하루아침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기출문제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눈에 익히실 겁니다. 자, 범례 이야기 할게요. 자, 범례라는, 이거 했나요, 범례는? 자, 차트 요소의 범례도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니까 표시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건 여기서 가능하다 그랬죠?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에 범례, 없음, 이렇게. 자, 나타낸다면 위치가 한것 같은 기억이 나요. 자, 오른쪽, 위쪽, 왼쪽, 아래쪽 이렇게 위치를 조절해서 나타낼 수 있다. 범례가 뭐라고요? 계열의 색깔과 이름을 표시해주는 저 부분을 범례라고 합니다. 이거 빔이 갈수록 상태가 안 좋군요. 잠깐만요. 비슷한 색깔. 자, 이렇게. 자, 물론 해당 구성요소 선택은 여기서 한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범례라는 구성요소를 선택하셔서 이 녀석의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범례 옵션 초록색 항목이라고 그랬죠. 범례 옵션 위치 이렇게 조절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도형 스타일이라고 해서 도형 스타일은 어디 있냐면 서식 탭에 도형 스타일 이 부분을 이야기하죠. 이 부분. 자, 자세히 단순해서 목록을 펼치시고 본인 마음에 드는 스타일 하나 적용. 목록에 이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을 꾸미는 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그냥 처리할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화요일에 열심히 보셨죠? 자, 그리고 이런 작업창은 열어두셔도 되고 닫으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필요에 따라 예시거나 하시면. 저는 화면이 좀 좁은 관계로 좀 바꾸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 초록색 제한미 기준 초록색과 주황색 계열의 끝근선형 차트가 있는데 이런 차트를 표시해주고 있는
계열을 표시해주고 있는 뒷배경, 여기를 그림 영역이라고 했죠. 마우스 포인터 가리켜서 구성요소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네? 그리고 뭐 채우기 색깔은 여기 자 서식 작업, 서식 대화상, 서식 탭에 있는 채우기 색깔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고, 아니면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그림 영역 옵션 채우기 및 선, 초록 색깔 깡통 모양 클릭, 초록 색깔인데 선택하면 그다음 채우기 펼치기 클릭, 적기 이렇게 클릭 해서 단색 채우기 단색. 지난 시간에 좀뭐 다른 내용과 함께 기억을 하시라고 해보시죠. 자, 그다음 여기 그 그림 영역 안에 선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걸 주눈금선이라고 표현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세로축에 대해서, 세로 갑축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주눈금선이고, 여기 주눈금선. 자, 이건 구성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러면 구성 요소를 없애겠다. 그러면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에 눈금선, 기본, 자, 방향은 가로 방향입니다. 축은 세로축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기본 가로축 제목, 가로축 주눈금선. 화면에 표시하지 않겠다. 초록 색깔을 다시 한번 클릭하면 설정 부분이 해제된다 그랬죠. 이렇게. 다시 나타내야 된다. 그러면 구성 요소를 추가하는 건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가보시면 기본 주 세로 눈금선 이렇게. 물론 이 세로 눈금선은 어디에 나타나 있는 거죠? 가로축에 대해서도 나타나 있는 거죠. 방향은 세로고요. 이렇게. 나타내거나 뭐 숨기거나 표시 숨기기 내용이고. 자, 그다음 자 차트 만들 때 사용했던 데이터 있죠? 여기 실선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 부분. 자, 이걸 차트상에 일목요연한 표로 하나 나타내고 싶다. 그걸 우리는 데이터 요소, 데이터 표라고 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표. 지금 없음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번내 표시 없음이라는 옵션 값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번내 표지라는 게 뭐냐면 밑에 보시면 여기 계열 이름 앞에 보이는 이 표식들 있잖아요. 색깔이 들어가 있는 이 표식. 이 부분을 번내 표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것도 같이 자 필요에 따라서 없앨 수도 있겠죠. 데이터표 없음 나타낸다면 번내 표지 포함. 자, 구성 요소를 선택하는 건 뭐 여기서 2번 메뉴상에서 선택한다. 여기 구성 요소 선택. 아니면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이렇게 이름을 확인한다. 그 중에 데이터 표라는 구성 요소를 선택을 하시고 지우는 거 디자인 탭에서 처리하는 방법과 그 다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삭제라는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 키로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처리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종류를 한번 바꿔볼게요. 전체 차트 영역이라는 구성요소 차트 자체를 선택을 하시고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 그러면 자 세로 막대형에 3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 클릭 그리고 확인. 목록의 선택은 색깔이 다르다고 그랬죠? 아래쪽에 있는 목록. 자, 그러면 자, 3차원 회전이라는 건 당연히 3차원 차트일 때 평면인 차트에서는 3차원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3차원 작업은 어디에 있느냐? 자, 차트 자체가 3차원이니까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선택 영역 서식 메뉴를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차트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맨 마지막에
서식 작업창을 나타내는 메뉴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차트 옵션, 요거 효과에 있습니다. 효과. 3차원 관련 내용, 효과. 우리 그림자만 보셨잖아요. 여기 그림자. 밑에 3차원 서식이 있고요. 그 밑에 3차원 회전이라는 게 있어요. 3차원 회전 펼치시고 클릭해서 초록 색깔입니다. 선택 항목. 자, X축으로 회전시켜 보시고 값 조절 단추 통해서. 물론 시험에서는 특정 값을 직접 입력하셔야겠죠. Y축 값도 조정해 보시고. 온 김에 원근 감도 한번 조정해 볼까요? 뭐 이렇게. 그다음 요 작업창은 닫을게요. 자, 디자인 탭에 가겠습니다. 디자인 탭에. 자, 디자인 탭에 오시면 차트 요소 추가, 차트 형태를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레이아웃이라고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빠른 레이아웃이란 건 차트 구성 요소들의 조합을 이야기합니다. 차트 구성 요소들의 조합. 나는 이런 구성 요소들의 조합을 화면에 차트상에 나타내겠다. 본인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고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차트 스타일에서 서식들의 모음이죠. 그러니까 차트를 어떻게 꾸며 놓았는지 꾸며 놓은 것들 중에 이렇게 골라 쓴다는 거죠. 자세히도 안 줄여서 목록을 펼치시고 뭐 이런 형태를 쓸 것인지 이런 형태를 쓸 것인지 아니면 이런 형태를 쓸 것인지 아니면 뭐 이런 형태를 쓸 것인지 본인 마음에 대한 그런 걸 고르시고 어쩌면 이런 걸 쓰죠. 그 다음 전체적인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색깔. 자, 오른 왼쪽에 보시면 색 변경입니다. 색 변경. 그러면 물론 이 색깔에 대한 목록들이 색일, 색이, 점점점점점 해서 맨 아래쪽에 보면 뭐 색식, 일칠까지 이렇게. 그 중에 뭐 마음에 드는 색을 하나 고르시고 전체적인 색깔을 이렇게 부여하는 부분.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 지난 시간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다 내용들인데 자 화면 보세요. 자, 일단 제 화면 보세요. 자, 이 많은 제가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 이런 각각의 구성에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습니다라고 지금 쭉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럼 이 많은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좋죠. 근데 잘 안 될 거라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문제를 푸실 때 어차피 기억이 안 나는 기능들이 근데 분명히 여기 안에 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여기 안에 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냥 한두 번 찾아봤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정답지 보세요. 이거. 어차피 몰랐던 부분이 있다. 그럼 어차피 한번 하고 나면 돌았으면 이제 아는 내용이 될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준비는. 그 다음, 이제 조금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능을 좀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건 좀 그렇게 어려운 수식 작업이 아니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요령을 좀 전달해 드리면 일단은 뭐 색깔 바꾸세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내용의 용어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값을 거꾸로 이런 표현이 나왔다. 그러면 어디 가야 되냐고요? 물론 이제 시험에 해당 구성 요소에 대한 부분은 줍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이를 하시면. 그럼 그 구성 요소의 서식 작업창을 여시면 열어서 어디에 가시면 되냐면 자, 축 옵션에 가면 내가 생각하기에 좀 어려운 내용들이 다 차트상에 그러면 다 그런 용어들은 여기 다 있습니다. 옵션 안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찾는데 좀 빨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업창을 열어서 서식 작업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화면 보세요. 리본 메뉴 상에 밖에 없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게 방금 하셨던 차트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색 변경이라든지 이건 리본 메뉴 상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빠른 레이아웃도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식 탭에 가시면 도형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서식 작업창에 없습니다. 그냥 여기만 있는 기능입니다. 좀 알아두시면 좀 빨리 찾겠죠. 물론 시간을 넉넉하게 주면 언젠가 다 찾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어쨌든 교재에는 전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능 정리라고 하는 파일은 마무리를 하고요. 자, 교재 19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저와 같이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하셨던 내용. 자,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론 폴더 아래에 기타 작업 이 파일 여시고, 자, 준비되셨으면 제가 같이 해볼게요. 일단 그 199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1번 위쪽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차트 1시트의 차트를 지시사항에 따라, 지시사항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림과 같이, 자, 부분한 문제 같은 거 하실 때 그림과 같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즉, 차트도 그림을 준다는 이야기고요. 그림과 똑같이 만드셔야 된다는 거고, 그림과 같이 수정하셔. 자, 수정한다는 건 직접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들어져 있는 내용을 말 그대로 수정 편집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뭐 그 정도 내용은 이해하셨을 거고, 자, 그 밑에 참고 표시가 있거든요. 중요합니다.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신규 작성시 영적 신규. 자, 화면 봅니다. 왜 차트를 새로 만드냐의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아마 특히 지우는 작업을 하시다가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죠. 뭐.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기존에 있던 거 이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기존의 차트가 사라져 버렸네요. 지워져 버렸네요. 어떻게? 지운 걸 다시 원상 복구하면 되잖아요. 명령을 취소하면 되잖아요. 명령 취소.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Z라고 제가 수업 중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우고 계셔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 단축키를, 이 명령을 모두다 보니 뭡니까? 새로 만들고 있나 봅니다. 새로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자, 도형을 삽입을 하거나, 따라오지 마세요. 도형을 삽입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차트를 만들거나, 이런 개체 작업이라고 합니다. 시트상에, 셀상에 들어가지 않는 하게 되면 그 이름들이 부여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도형의 이름은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이름 상자에 목소리가 둥근 직사각형 2라고 이름이 부여가 되고요. 차트를 만들었다 하면 차트 3이라는 이름이 부여가 되네요. 그러면 기존의 이 녀석도 이름이 있겠네요. 부여가 되어져 있겠네요. 차트 2. 자, 왜 신규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냐고요? 이 이름을 사용자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변경할 수 없다고요. 지금 3이었죠? 자, 다시 만들게요, 차트를. 그러면 4가 자동적으로 4, 5, 6, 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차트를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구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차트를 수정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트 자체를 선택하셔서 사항별 탭을 이렇게 나타내셔야 수정이 가능할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시고 1번 갑니다.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 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계열이라는 구성 요소죠. 자, 앞에 봅니다. 그러면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 자, 서식에 구성 요소에 별정 통신 서비스. 이 녀석이 없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딜리트 키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를 이용해서 이 계열을 지우면 되겠네요. 자, 잠깐만요. 실행 취소. 자, 아니면 계열은 특이하게도 데이터의 영향을 받아서 상대적 길이로 이렇게 나타납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이건 데이터 작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데이터 작업은 어디서 합니까? 디자인 탭에 데이터 선택. 여기에 가서 계열을 별정 통신 계열 선택해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확인. 자, 그리고 여기 거기까지 하시고 잠깐 대기. 그리고 그냥 제 화면만 보세요. 따라오지 마시고 실행 취소도 하지 마시고요. 자, 요렇게 표식이 있을 때 데이터의 범위를 조정하면 안 되느냐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문제는 뭡니까? 이건 항상 끝 가장자리에 있을 때만 이 조정이 가능한 거지. 지금처럼 별정 통신 서비스가 뭐 이렇게 가운데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차트 종류를 누적 새로 막대는 방향. 자, 이건 특정 계일이 아니라 차트 자체를 두고 하는 거죠. 차트 영역이라는 구성 요소를 선택하시고 누적 새로 막대요. 디자인 탭에 종류, 차트 종류 변경, 새로 막대요. 자, 이름 계열 값이 사옥잡 사이즈라는 건 누적이라고 했습니다. 누적, 새로 막대요. 클릭. 그리고 밑에 세부 항목에 대해 밑에 있는 세부 항목에 대해서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기본값 확인. 자,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하려면 항상 위치는 차트 제목 추가의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차트 위라고. 추가하고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고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가 보이지 않네요. 그러면 구성 요소를 추가하셔야겠군요. 구성 요소 추가는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에 차트 제목, 위치는 차트 위. 그리고 내용은 자, 도형의 텍스트 입력할 때 엔터 쳐서 입력한다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 블록이 설정되어 있고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 오타 조심, 정보통신 서비스별 공백 세 서비스별 공백 스페이스 세부 입력 빠져나갈 때 ES시키 텍스트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가겠다. ES시키 어, 4번 기간통신 서비스 계열의 2019년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를 가운데로 설정하시오. 자, 기간통신 서비스 계열 여기죠. 기간통신 파란 색깔을 클릭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일단 저는 리본 메뉴 위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요. 자, 클릭. 그 다음에 저 계열 전체에서 한 부분을 우리는 뭘 한다고요? 데이터 요소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데이터 요소 선택은 어떻게 한다고요? 해당 막대나 표시에 포인트를 올려두시고 클릭 동작을 쓰면 전체 계열의 한 부분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클릭. 그리고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여기 화면 보세요. 여기 목록이 없지만 선택을 하시면 기간통신 서비스 계열의 2019년 요소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자, 데이터 레이블은 차트 만들 때 사용했던 기본적으로 이 숫자 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구성 요소고요. 그러면 구성 요소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구성 요소를 표시하겠다. 위치는 가운데. 그리고 뭐가 나타난다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숫자 값,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 숫자 값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클릭. 네?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0% 각각 0%로 설정하고 자,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전체 계열. 그러면 특정 계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냥 임의의 계열을 알아서 선택합니다.
이건 계열에 대한 부분이라. 부가통신 서비스 계열 잘 안 보이나요? 방송 서비스 선택. 자, 여기에 이 계열에 좀 더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선택 영역 수시. 그리고 계열 겹치기 간격넓이라는 용어, 그렇게 익숙치 않은 용어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면 있다고요? 옵션에 가면 있습니다. 계열 옵션, 계열 옵션, 계열 옵션. 네, 가면 계열 겹치기 간격넓이라는 게 있거든요. 계열 겹치기는 이 막대와 막대 사이를 이야기하는, 이 묶음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0%로 했으니까 값을 직접 입력합니다. 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기본 단위가 퍼센트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알아서 다 기본 단위를 나타내 줄 거고요. 자, 작업창에서 값을 설정하면 기본적으로 엔터 칩니다. 그럼 이런 구조로 나오죠. 그림과 같이. 그 다음에 간격 넓이라는 게 있죠. 간격 넓이는 여기 묶음과 묶음 사이 흰색 공간 보이시잖아요. 요게 간격 넓이입니다. 요게 제로, 보이지 않게끔 하라. 그럼 지금 182%를 0으로 바꾸면 되겠죠. 0, 엔터. 기본 단위 퍼센트. 그러면 그림과 같은 구조로 나타난다.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왜 안 맞죠? 별정통신 서비스 왜 안 지워지잖아요. 자, 이런 구조 보이세요? 자, 작업창은 열어두셔도 되고 닫으셔도 상관이 없다. 필요하면 불러내면 되니까. 그리고 시트창의 작업이 끝나면 저장.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장. 여기 실습은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는 그냥 저와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실습할 시간 드릴게요. 자,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차트 이 시트로. 교재 202페이지. 자, 준비되시면 진행할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제가 메뉴에서도 읽겠습니다. 차트 2, 시트의 차트를 지시사항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수정. 그러면 차트 개체를 선택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사항별 탭이 나타나 있어야 될 거고, 거기까지. 자, 다시 참고 표시.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비로 차트 작성 시 0.7대 이런 사항을 발생하면 컨트롤 Z라는 명령을 이용하시면 아마 이런 사항을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 자, 동그라미 1번. 합계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자, 이 시각은 뭐 계열을 삭제한다는 시각 아니면 데이터 범위를 계열이 숫자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니까 데이터의 범위를 조정한다는 의미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삭제라는 개념을 접근할 구성요소 삭제라는 개념으로 합계 계열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아니면 딜리트 키 삭제라는 메뉴 클릭. 차트 동그라미 2번 차트 종류를 누적 가로 막대형으로 변경하시오. 자,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자, 이번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쓸 겁니다. 대부분은. 그리고 가로 막대형 중에서도 누적 가로 막대형. 차트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확인. 3번 차트 제목은 차트 위를 지정한 후 A1 셀과 연동되도록 설정하시오. 디자인 탭에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요소 차트 요소 추가에 차트 제목 잘 되시면 뭐 한두 발짝 먼저 가셔도 됩니다. 차트 위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잠깐만요. 이번에는 그림과 같이 입력하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A1 셀과 연동이라 했잖아요. 그럼 셀이 주소 있는 값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니까 수식 작업입니다. 어디 가서? 여기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요소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해서 커서 놓으시고 이꼴 직접 셀 주소를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A1 셀 클릭. 그리고 엔터. 4번 근로장악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자 이번엔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한다 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를 안쪽 끝에 설정하시오. 자 이번에는 대상이 근로장악 계열, 회색 계열이네요. 클릭. 물론 이름이 다 나타납니다. 이렇게 클릭.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구성 요소니까 나타내지, 없는 내용을 구성 요소 나타내셔야 되겠죠.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을 나타내는데 위치가 안쪽 끝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가 나타난다고? 데이터 레이블 내용이 숫자 값이 나타난다. 화면과 같이. 4번 차트 영역의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자 요것만 설정할 것 같으면 차트 영역이라는 구성요소 선택해서 여기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도형 효과의 그림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목록에서 값을 찾으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테두리 스타일 너비 2포인트 둥근 자 너비 윤곽선에 가시면 두께 너비를 이야기하는 2포인트도 없고요. 그 다음에 둥근 모서리라는 값이 여기 자체에 없습니다. 없어서 어디 가셔야 되냐면 차트 영역이라는 구성 요소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맨 아래쪽에 차트 영역 서식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서 오른쪽에 서식 작업창을 화면에 이렇게 나타내셔야 되고요. 자 그림자라는 내용은 효과 작업입니다. 차트 옵션, 효과, 그리고 그림자 클릭해서 내용을 펼치시고, 미리 설정해 보면 그림자라는 목록이 보이죠? 찾았습니까? 여기 클릭하셔서 이름 확인합니다. 안쪽 가운데. 그러면 안쪽이라는 영역이 여기 보이네요. 그럼 여기 가서 먼저 한번 찾아보죠. 안쪽 가운데. 안쪽이라는 영역이 있으니까. 여기 있네요. 이름, 목록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 테두리 선은 선이죠. 선, 윤곽선, 테두리 같은 표현이라고 그랬고요. 채우기 및 선. 그 다음에 테두리, 선, 윤곽선은 같은 표현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스타일. 테두리 스타일. 너비 값 보이세요? 2포인트. 직접 입력하시거나 기본 단위는 PT라서 숫자 값만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거나 아니면 값 조절 단추 조절해서 맞추시거나 편하실 대로. 둥근 모서리는 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화면 아래쪽에 테두리라는 영역 아래쪽에 보시면 둥근 모서리라는 옵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직각인 부분을 뭡니까? 라운딩 시켜준다 그랬죠. 잘 안 보이는데 모시렸던 라운딩이 되어서 나타난다. 작업이 끝났네요. 저장. 20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실습은 다른 예제 가지고 할게요. 개인적인 실습은. 자, 차트 3시트로 갈 거고요. 교재 206페이지. 자, 차트는 차트 3시트의 차트를 지상에 따라 아래 그림까지 수정하시오. 자, 차트 개체 선택. 참고 표시.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며 신규로 차트 작시 0점 처리됨.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한 두 번 해드렸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모델 명별 수익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시오. 자, 앞에 봅니다. 자, 이번에는 모델명 수익이라는 게, 자, 그림과 같이, 그러면 수익이라는 게 생산, 구조를 보면 생산가, 판매가,
계열이니까 수익 계열이 되겠네요. 그럼 저 계열 추가죠. 그래서 물론 계열 추가니까 당연히 데이터를 조정하는 이 방법을 데이터 선택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처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표식이 있다면 이런 실선이 표식이 있다면 이걸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이게 훨씬 더 제일 수월하다고 그랬죠. 물론 뭐 거의 열에 한 7, 8은 이 방법을 조정하기 나오긴 하는데 아닌 경우도 2, 3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 자, 2번 수익 계열. 자, 수익 계열 선택하시고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여기 직접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문제 있어요? 아, 자, 수익 계열 선택. 죄송합니다. 제가 제 쪽으로 이 바람이 안 와가지고 제가 지금 잘 못 느낍니다. 지금. 빨리 이야기하세요. 자, 표식이 있는 끝근선형으로 변경한 후, 자, 이번에는 계열입니다. 그러면 해당 계열에 대해서 차트 종류를 바꾸겠다. 여기, 요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에 대해서 차트 종류를 변경하시거나. 자, 그러면 원래 기존에 막대형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차트 종류를 바꾸겠다 의사표시를 한 거니까 차트 종류가 2가지가 되겠죠. 2개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콤보라는 영역이 선택이 되어져 있고요. 생산가 계열은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기본가 그대로 쓰시면 되고 묶음 막대형으로. 수익 계열에 대해서는 표식이 있는 끝근선을 자, 그러면 차트 종류를 바꿔야 되겠네요. 자, 목록 단추 눌러서 자, 찾습니다. 뭐 끝근선에서 여기죠. 그 다음에 점을 표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표식이 있는 끝근선형 차트 종류의 이름 확인하시고요. 클릭. 바뀌었죠. 그 다음 변경하는 보조축 지정. 그러면 이 생산가 판매가는 왼쪽에 있는 여기 세로축 값을 따르고 우리가 여기를 기본 세로축 값이라고 그러고 그다음 보조축은 축을 오른쪽에 축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수익 계열은 오른쪽에 축을 하나 만들어서 표시하도록 하겠다. 클릭하면 이렇게 체크 확인. 물론 자 이쪽부터 자 하고 보조 세로축 최대값 20만 원으로 쓰자. 자 그러면 보조 세로축 뭐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 서식. 최대값 어려운 이야기죠. 뭐 옵션에 가면 있겠죠. 요렇게. 경계 최대가 최대값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25만인데 20만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콤만 넣으시면 안 됩니다. 콤마는 자릿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엔터. 다른 이야기 없죠? 저는 이거 닫을게요. 자, 3번 수익 계열에서 수익 계열 끝근선이네요. 자, 끝근선 계열 선들의 모음입니다. 그러면 이 계열을 선택하실 때 선을 클릭하시거나 표식이 있다면 표식을 선택을 하시거나 둘 중에 아무것이나 자 클릭. 그러면 이게 선들의 모음을 선택한 거고 이게 계열 선택이고요. 그 다음 가 023 요소. 가 023 요소면 여기죠. 요 부분. 표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표식. 그러면 표식 위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클릭습니다. 그래야 이게 데이터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화면 보세요. 수익 계열의 가 023 요소만 선택이 되어져 있고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는 위쪽으로 지정하시오. 자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구성 요소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 위치는 위쪽이랍니다. 위쪽. 4번 세로 가축 제목은 자 세로 가축 제목이라는 게 여기 이야기하는 거죠. 요 왼쪽 편에 있는 이거.
물론 보조 세로축이 있을 때 구분하기 위해서 세로 갑축을 기본 세로 갑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거 없이 그냥 세로 갑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가로 제목을 추가하여 여기 축 제목 추가라네요. 그럼 이거 아니네요. 자, 디자인 탭에 축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 차트 요소 추가, 축 제목, 기본 세로 제목. 자, 이게 특별한 말이 없더라도 기본 세로를 이야기합니다. 클릭. 가로 제목으로 추가하여. 자, 앞에 봅니다. 이건 텍스트 방향이 가로 제목이라는 건 텍스트 방향이 가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금 가로 방향이 아니죠. 이거 어디서 조정한다고요? 홈 탭의 맞춤의 방향. 제가 3번 이야기해 드렸거든요. 세일스식 처음에 할 때 말씀드렸고 이 방향. 그다음에 매크로 도형에 대한 매크로 작업할 때 이야기해 드렸고 그다음에 차트. 확인해 주세요. 새로운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마이크 버튼을 5초 이상 누르고 앱에서 설정을 진행해 주세요. 잠깐. 죄송합니다. 지금 어디서 했죠? 자, 방향.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을 쓰면 방향이 틀어지는 거고 여기에 설정 값이죠. 클릭. 그러면 이렇게 방향이 바뀝니다. 기본 방향이 가로 방향으로. 이거 잘 알아두세요. 자, 그림과 같이 입력하세요. 엔터 쳐서 텍스트 입력합니다. 잠깐만요. 빠져나올 때 ESCT. 죄송합니다. 방금 소리가 제 EX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제목 처리하셨고 차트 영역은 색 변경, 색 프로 지정하시오. 끈다고 끈 건지 안 끄시는 거 전혀. 자, 디자인 탭에 색 변경 그리고 목록에서 색깔 이름 찾습니다. 색구라고. 이렇게. 그리고 저장. 자, 끝났죠? 저장. 이렇게 해서 모든 기능 설명 다 해드릴게요. 자, 교재 212페이지로 갑니다. 유의사항은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고 그러면 나중에 쉬는 시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키우면 되는 것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한번 쉬는 시간 잠깐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 화면 잠깐만 보십니다. 유의사항 제가 나중에 체크해 드릴게요. 자, 오른쪽 213페이지에 보면 실기 문제입니다. 실기. 자, 문제 구성이 전체적으로 기본 문제 1 기본 작업이라고 파트가 있고요. 그 맨 보이시죠? 그 다음에 200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 가면 문제 2 계산 작업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우리 파일 이름에서 아마 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문제 3이라 해서 크게 분석 작업이라고 하는 문제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파일 제목에서 다 있었죠. 그 다음에 문제 4 기타 작업이라는 게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다시 213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자, 문제 1번에 1번은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입니다. 데이터 입력. 그래서 뭐 이것도 실습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1-2 부분은 무조건 세일 서식 작업인데 우리 양이 좀 많았죠. 이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교재에서. 그래서 잘 안 되는 자 기출 문제 같은 거 풀이를 하실 때 잘 안 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일본에 있는 교재 내용 돌아가셔가지고 그 부분에 가서 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시험 준비하시고 다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1-3은 우리가 배웠던 게 고급 필터라는 부분이 있고 자동 필터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조건부 서식도 기본적인 내용이 있었고 수식을 이용하는 게 있었죠. 우리 교재에는 뭐 텍스트 나오는 게 외부돼 있다 가지고 복사 붙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빈도수가. 그리고 나머지는 어쩌다 한 번씩. 물론 뭐 어쩌다 한 번씩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설명 자동 필터도 다 한번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산 작업 파트는 총 문제가 5개입니다. 1, 2, 3, 4, 5 해서 5개의 문제인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꼭 하나씩 무조건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간짜리가 한 2개, 뭐 조금 쉬운 게 한 2개 정도인데 이게 항상 이런 건 아니고요. 그날 일진이 좀 나쁘면 어려운 문제를 상위 문제를 2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 쉬운 문제에서 건너뛰어서. 그날 일진이 나쁘면. 그러니까 이건 딱 부러지게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요즘은 저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제 난이도가. 그리고 분석 작업 파트에는 문제가 2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배웠던 분석 작업이라는 제목을 따라서 했던 파일들 중에 내용이 뭐가 있냐면 부분합, 통합, 피벗 테이블,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데이터표, 정렬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부분합, 통합이라는 내용이 가장 많이 빈도수가 많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어쩌다 한 번은 아니지만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나오면 알아야 될 부분이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능을 잘 모르시면 앞에 그냥 다시 한번 백해서 보시면 문제 형태는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큰 차이 없이. 그러니까 기출 문제 가지고 반복 연습을 좀 하시면 아마 시험 준비하시는데 큰 지장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사 기타 작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매크로 문제, 차트 문제 설명드렸던 내용 그대로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추석 후로 어쨌든 필기 시험 신청하시고요. 이번 주에. 그래서 다음 주 시험 보시고 여유가 되는, 정말 안 되면 주말이라도 시험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합격하시면 그 다음 주에 또 실기 시험도 보시고, 실기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9월달 안에 마무리를 좀 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군요. 그래서 문제의 내용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다는 못 해드리고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